포스테코글루 경기 시작 3분 만에 격로한 이유는 메디슨의 플레이 때문이다. 모두가 놓치고 있지만 이날 패배의 원흉은 바로 메디슨이다. 일부 팬들은 어떻게 11명이 뛸 때보다 10명이 뛸 때 훨씬 토트넘이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거냐고 말하면서 토트넘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토트넘의 경기력이 들쭉날쭉한 이유를 포스테코글루 브라이튼전 대역전패와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의 졸전을 통해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다는 것을 인터뷰 속 툭툭 흘리고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 패배의 원흉을 메디슨을 지목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경기 시작 3분 만에 포스테코글루 격로한 이유가 바로 메디슨 때문이라고 언급해 많은 팬들의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모두가 놓치고 있지만 갈라타사라이와의 경기에서 초반 선제골을 토트넘이 5분 만에 얻어맞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라고 언급하면서 포스테코글루가 이미 그런 조짐을 감지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골키퍼 포스터가 공을 잡아 앞으로 나오는데 상대팀은 높은 위치에서 압박을 통해 빌드업을 방해하려고 공격수들이 포스터를 향해 접근한다. 포스터는 오른쪽에 있는 벤 데이비스에게 패스를 하고 이것을 본 상대팀 원톱 오시에는 벤 데이비스를 압박하려고 접근한다고 말하면서 이 상황을 본 아치 그레이는 벤 데이비스가 패스를 하기 편하도록 열린 공간으로 뛰기 시작하는데, 이때 중계화면 안으로 들어오는 메디슨의 플레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는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메디슨을 전반전만 뛰게 하고 후반전에 전격적으로 교체를 해버리는데, 그 이유는 메디슨이 왼쪽 윙 포워드 밑에서 뛰는 미드필더인데 수비적으로 왼쪽 공간을 거의 커버하지 않고 열심히 뛰지도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브라이튼전에서도 역전패를 당한 이유가 메디슨이 커버해야 할 공간을 커버하지 않아 오더이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는 브라이튼전 이후 인터뷰에서 내 감독 경력 동안 이런 전은 본 적이 없다 고 흥분하면서 문제를 반드시 찾아 고칠 것이다, 이런 경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고 말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포스테코글루가 단지 화가 나서 저런 말을 했다고 많은 팬들은 생각했지만 웨스트햄전에서 메디슨이 특별한 실수를 하지도 않았는데 전반전에 교체한 것은 메디슨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몇몇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는 웨스트햄 전 경기 후 영국의 매체와 인터뷰에서 메디슨을 교체한 것은 전술적인 이유 때문이다 라고 대놓고 말하면서 중앙에 좀 더 활동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사르를 투입했다 고 에둘러 설명했습니다. 그는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는 메디슨이 있을 때 그리고 그를 빼고 사르를 투입했을 때 팀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다. 메디슨은 중앙에서 강한 압박을 통해 우리의 빌드업을 방해하는 강팀을 만날 때 선발에서 제외되는 횟수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메디슨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이 상황에서 메디슨은 이 빈 공간으로 내려와서 공을 소유한 다음 볼을 전진시켜야 하는데 내려오지 않고 위쪽에서 자신에게 패스를 달라고 손짓을 하는 계열의 플레이를 한다 고 말하면서 벤 데이비스는 전방에 있는 메디슨을 보지만 패스를 주지 않는데 이미 상대팀 선수가 메디슨에 접근하고 있어 패스를 하다가 끊기면 위험한 상황이 된다는 것을 알고 아치 그레이에게 패스를 하려고 방향을 틀었다 고 말했습니다. 아치 그레이는 전방에 있는 메디슨을 보고 자신에게 패스가 오면 메디슨에게 주려고 위치를 파악하는데, 이때에도 메디슨은 패스를 받기 위해 더 아래로 내려와 안전한 곳에서 공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팀이 압박하기 좋은 거리에 서서 공을 달라고 계속 손짓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벤 데이비스가 그레이에게 패스를 하는 것을 본 메디슨은 주변을 돌아보고 상대 선수가 자신에게 압박을 가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전방으로 이제야 뛰기 시작한다고 말하면서 메디슨의 가장 큰 문제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와 공을 잡아 공격진에게 공을 연결해야 하는데 계속 서서 공을 달라고 요구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일부 팬들 역시 경기 장면을 끊어서 보니까 문제가 확연히 드러난다 고 놀라워하면서 높은 위치에서 강한 압박을 하는 상대를 만날 때 메디슨이 더 내려와 안전한 곳에서 공을 받아 손흥민에게 패스를 연결해야 하는데 저 모양으로 골대 앞으로만 뛰니 손흥민이 자꾸 내려와 공을 받거나 아예 왼쪽에서 고립되는 것 아니냐 고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메디슨은 뒤에서 따라오는 상대 선수를 보면서 아치 그레이에게 공을 달라고 요구하고 아치 그레이는 메디슨에게 공을 주지만 메디슨은 상대와 몸싸움에서 지면서 공을 빼앗긴다 고 말하면서 하지만 이 다음으로 이어지는 메디슨의 플레이는 보고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메디슨은 위험지역에서 공을 빼앗겼기 때문에 빨리 뛰어들어가며 공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거나 압박을 해야 하는데 이걸 그냥 쳐다본다고 말하면서 아치 그레이는 현재 역동작에 걸린 상황이라 수비 복귀를 하기에는 늦었기 때문에 메디슨이 수비 커버를 하기 위해 뛰어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메디슨은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아치 그레이를 쳐다보는데 이 행동은 아치 그레이 보고 수비 커버를 하라고 뛰라는 뜻이라고 설명하면서 팀의 고참 선수가 18세의 아치 그레이에게 눈빛으로 자신의 실수를 떠넘기는 장면은 보고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산책 축구를 하는 것을 본 포스테코글루는 터치라인 밖에서 아주 격분하면서 손짓으로 바로 압박을 하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이게 바로 메디슨에게 하는 말이다 라고 언급하면서 하지만 감독의 말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또 다른 산책 축구로 토트넘은 벌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메디슨은 전반 3분경 위험지역에서 상대와 볼을 경합하는 과정에서 느닷없이 발을 들이밀어 상대에게 파울을 범해 세트피스 기회를 내줍니다. 갈라타사라이는 세트피스로 유럽 5대 리그 팀들 중 가장 많은 골을 넣을 정도로 세트피스에 엄청난 강점을 가진 팀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골문 쪽으로 크로스가 올라오는 것을 아치 그레이가 헤딩으로 걷어내는데 이 공이 떨어지는 지점 근처에 있는 메디슨의 그 다음 플레이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페널티 박스 근방이고 상대가 세트피스에 굉장히 강한 팀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메디슨은 이 상황에서 전력으로 뛰어들어가 상대 슈팅을 막아야 했다고 말하면서 하지만 메디슨은 공을 잡으러 들어가려다가 어린 유망주이며 이 경기에서 원톱으로 출전한 랭크가 상대 슈팅을 막으려고 달려드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멈춰서 버리는데 이런 행동도 실제로 적극적으로 경기에 관여해 수비를 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상대에게 슈팅을 허용하면서 토트넘은 경기 시작 5분 만에 선제골을 얻어맞고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후로 토트넘은 2골을 얻어맞고 1골을 넣어 1대3으로서 전반전을 마쳤지만 메디슨은 여전히 중앙에서 게으른 플레이로 팀을 돕지 않자 포스테코글루는 메디슨을 빼는 초강수를 둡니다. 벤탄쿠르와 사르 그리고 클루셉스키라는 토트넘 1군 중앙 미드필더 3명이 들어가자 공격과 수비에서 밸런스를 찾으며 토트넘이 한 골을 따라붙게 되는데요. 포스테코글루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11명이 뛸 때보다 10명이 뛸 때 우리 팀은 밸런스가 훨씬 좋았다 고 의미심장하게 말하면서 전반전은 아주 좋지 않았다. 그렇게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포스테코글루가 전반 3분 만에 로테이션한 이유가 메디슨의 게으른 플레이로 팀 전체가 위기에 놓인다는 것 때문이라니 충격적이다 라고 말하면서 손흥민이 왼쪽에서 고립되고 수비까지 내려오는 것 역시 메디슨 때문이다. 당장 메디슨을 팔아버리고 겨울 이적 시장에서는 이타적이고 창의적인 중앙 미드필더를 데려와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해 많은 팬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구독 및 멤버십 가입은 매일 더 나은 영상 제작 열정을 타오르게 합니다. 이상